여러분, 저와 가깝게 지내던 친구가 지난해부터 투석을 시작했습니다. 겨우 60대 중반인데 말이죠.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친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3년 전부터 소변에 유난히 거품이 많았다고 하더군요. 그때는 그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답니다. 원래 소변에도 거품이 조금씩은 생기잖아요. 하지만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 평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거품이 생겨납니다. 이럴 땐 절대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검사 받는다고 손해볼 일은 없지 않습니까? 만약 그때 친구가 신장의 이상 신호를 알아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야기만 미리 알았더라면 일주일에 2번씩 병원에 다니며 고통스러운 투석을 받지는 않았을 텐데요. 저는 신장내과에서 평생을 환자들과 함께 해온 김후석입니다. 우리 나이 되면 다들 신장 건강이 걱정되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 구석구석 성한 곳이 없으니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게 당연합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 소변을 볼 때마다 거품량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의사라고 해서 다를 게 있겠습니까? 탈이 나기 전에 미리미리 살피고 챙겨야죠. 오늘은 신장내과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를 만나며 얻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신장 건강과 관련된 3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로 정상적인 거품과 신장이 위험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품을 구별하는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신장 건강에 놀라운 비밀을 가진 과일 이야기이고요. 마지막 3번째로는 투석 걱정 없이 100세까지 건강한 신장을 유지하는 확실한 비법들을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모든 정보는 환자들을 직접 보며 경험한 것들과 다양한 의학 지식을 기반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 부디 귀담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경험을 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나는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는 것 같아. 밤에도 자다가 2-3번은 기본이고 낮에도 수시로 가게 되네. 소변 색깔도 예전 같지 않고 뭔가 거품도 많아진 것 같아 보통은 나이 탓이겠거니 하고 당연하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불편하시다면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의학적으로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몸, 특히 신장이 우리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신호를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만난 환자분들 중 정말 많은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하며 후회하시죠. 특히 투석을 시작하신 분들은 거의 100% 같은 말씀을 하세요. 투석은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에게까지 엄청난 고통을 주는 치료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저와 함께 신장 관리 방법에 대해 확실하게 알아가시죠. 자,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변기에 소변을 보시고 물을 내릴 때 소변 상태를 한 번씩 보시잖아요. 신장 관련 영상들을 보면 소변 거품을 유심히 보라고들 하는데 원래 소변에도 거품이 있으니 이게 문제 있는 건가 아닌 건가 헷갈리실 겁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소변 본 다음에 꼭 한번 살펴보세요. 라고 말입니다. 신장에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진단할 수는 없지만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간편한 방법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거품이 있다고 해서 모두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맥주 거품과 비누 거품을 비교해드리면 좋겠습니다. 맥주를 따르면 컵 전체의 거품이 풍성하게 올라와 두꺼운 거품층을 형성하죠. 이런 소변 거품은 신장 문제보다는 일반적인 소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비누 거품은 어떻습니까? 크기가 일정하지 않고 잔잔하며 한참을 두어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위험한 소변 거품은 간단히 말해 이 비누 거품처럼 생겼습니다. 거품의 크기가 작고 변기 물을 내려도 잘 없어지지 않고 끈질기게 남아있죠. 신장이 안 좋을 때 나오는 소변에는 알부민과 단백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비누에서 거품이 나는 것처럼 소변 속 단백질이 계면 활성제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환자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72세 남성 환자분이셨는데 처음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요즘 소변에 거품이 좀 있는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심장병이라고 해서 겁이 나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거품이 어떻게 생겼고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한 3개월 됐는데 비누 거품처럼 잔잔하게 많이 생겨요. 변기 물을 내려도 거품이 잘 안 없어져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검사해보니 역시나 단백뇨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정말 운이 좋았던 거죠. 겁이 나서 병원을 찾았지만 덕분에 빨리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었으니까요. 지금은 약을 드시고 식단 조절을 병행하며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만약 그때 이분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방치했더라면 어땠을까요? 극단적이긴 하지만 지금쯤 투석을 받고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신장은 한번 나빠지면 절대 저절로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집에서 신장 이상 신호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귀찮다고 생각하시지 않도록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은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아침 첫 소변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아침 첫 소변이냐고요? 밤새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가장 잘 나타나거든요. 일어나자마자 화장실에 가셔서 소변을 보시고 그냥 나오지 마세요. 물 내리지 마시고 딱 10분만 기다려보세요. 지루하시다면 그동안 세수를 하시거나 양치를 하시면 시간이 금방 갈 겁니다. 10분 후에 다시 가보시면 정상이면 거품이 거의 다 사라져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변기에 비누 거품처럼 잔잔한 거품이 남아있다면 이건 신장이 여러분에게 SOS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특히 이런 거품이 일주일 이상 계속된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병원에 가셔서 정밀 검진을 받아보세요. 거품이라는 게 어제 오늘 다르게 보일 수 있으니 이상하다고 느껴지실 때는 창피해하지 마시고 꼭 사진을 찍어두세요. 이거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아침 소변 본 다음에 핸드폰으로 찍어 날짜별로 비교해보면 변화가 확실히 보입니다. 병원에 가실 때 이 사진들을 가져가시면 의사들도 정확하게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단백뇨라는 게 대체 뭘까요? 쉽게 말해 우리 신장이 찢어진 거름망이 된 겁니다. 정상적인 신장은 아주 촘촘한 거름망 역할을 해서 피 속의 노폐물은 걸러내고 단백질처럼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중요한 영양분은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아주죠. 그런데 이 거름망이 망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단백질이 마치 체에 받쳐놓은 것처럼 줄줄 새어 나가는 겁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이 소변으로 계속 빠져나가니 결국 온몸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신장이 망가지면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궁금하시죠? 이건 정말 무서운 이야기지만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초기에는 그저 소변에 거품만 있을 때인데 이때는 아직 돌이킬 수 있습니다. 식단 조절과 약물 치료를 꾸준히 하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중기가 되면 발목이나 얼굴이 붓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이 침침하고 피부가 푸석푸석하거나 저녁에 양말을 벗으면 발목에 자국이 깊게 남아 한두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라면 신장 문제를 한 번쯤 의심해 봐야 합니다. 보통은 피부 탄력성 때문에 금방 회복되거든요. 또 중기에는 수미가 빠지고 극심한 피로감이 찾아옵니다. 예전에는 2층까지 한 번에 올라가도 멀쩡했는데 이제는 2층 오르기도 버겁게 느껴지시죠? 특히 피로감이 심해지면서 나이 먹어서 체력이 약해져서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나이 들면 체력이 저하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갑자기 체력이 급격하게 나빠진 것 같다고 느껴지신다면 신장 문제도 함께 고민해 보셔야 해요. 신장이 독소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니 온몸에 독이 쌓여 피로해지고 단백질을 잃으면서 근육의 힘도 빠지는 것일 수 있으니까요. 말기에는 구역질이 나고 입맛이 없어집니다. 음식 냄새만 맡아도 속이 메스껍고 심하면 입에서 암모니아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은
지체 말고 꼭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세요. 최종 단계에서는 이제 투석이나 신장 이식밖에 답이 없습니다. 일주일에 3번, 하루에 4시간씩 병원에서 피를 빼서 기계로 걸러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줄 아세요? 겁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초기나 중기에 제대로 관리하면 절대 말기까지 가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신장의 신호를 모르고 지나친다는 거죠. 신장도 간처럼 증상이 별로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신장이 안 좋아졌을 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았으니 이제부터는 예방 방법을 알아봐야겠죠? 제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병원에서는 절대 안 알려주는, 아니 사실 많은 의사들도 모르는 수박 껍질의 비밀입니다. 아마 제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시면 앞으로 수박을 먹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우리는 보통 수박을 먹고 나면 껍질은 다 버리잖아요. 빨간 과육만 먹고 흰 부분이랑 초록색 껍질은 그냥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죠. 그런데 이제는 버리기 전에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바로 그 버리는 껍질에 우리 신장을 살리는 보물이 숨어 있거든요. 시트롤린이라는 성분 들어보셨나요?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 우리 신장 혈관의 청소부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에 찌꺼기가 많이 끼어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 결국 신장 기능도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시트롤린이 뭘 하냐면 혈관을 쫙쫙 넓혀주고 찌꺼기를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수박에는 이 시트롤린이 많이 들어있는데 특히 빨간 과육보다 껍질에 훨씬 더 많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빨간 과육과 초록 껍질 사이에 있는 흰 부분, 여기가 진짜 보물 창고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모른 채 버리고 있었던 거죠. 제가 환자분들에게 수박 껍질을 갈아서 드시라고 자주 권합니다. 다들 반응이 비슷해요. 수박 껍질이요? 하고 놀라시죠. 특히 어르신들께 알려드리면 속는 셈 치고 적극적으로 갈아 드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대체적으로 꾸준히 드신 분들은 단백뇨 수치가 의미 있게 줄어든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럼 수박 껍질을 어떻게 갈아 먹어야 할까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복잡한 거 아니니 우리 같은 나이에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잘 익은 수박을 하나 준비해서 맛있게 드세요. 두 번째, 다 드시고 남은 껍질은 소금물에 잠시 담갔다가 솔로 문질러서 깨끗하게 씻으세요. 좀 세게 씻으셔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 흰 부분과 초록 껍질 일부를 잘라냅니다. 초록 껍질은 너무 질기니 제일 끝에 있는 진한 초록색 부분만 칼로 살짝 벗겨내시면 됩니다. 네 번째, 깨끗하게 손질된 수박 껍질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 믹서기에 넣고 물을 조금 넣어 갈아주세요. 너무 걸쭉하면 마시기 힘드니 물을 적당히 넣어 농도를 맞추시면 됩니다. 참 쉽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수박 껍질 주스는 공복에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무것도 안 드신 상태에서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양은 하루에 300g에서 50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컵으로 따지면 한 컵 반에서 2컵 정도예요. 한 번에 다 드시지 마시고 아침에 한 컵, 저녁 식사 전에 한 컵 이렇게 나눠서 드셔도 좋습니다. 맛이 어떠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주 맛있지는 않습니다. 약간 오이 같은 맛이 난다고 할까요? 싱겁고 풋풋한 맛이에요. 그래서 제가 꿀을 조금 넣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꿀도 조심하셔야 하니 그냥 드시는 게 좋겠죠. 맛은 없어도 기계 내 신장을 살린다 생각하고 드시면 됩니다. 한약보다는 훨씬 먹을 만할 거예요. 아, 그리고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갈아놓은 주스는 바로 드셔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영양소가 파괴되거든요. 그리고 냉장고에 보관하지 마세요. 차가운 것은 우리 나이에는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실온에서 바로 갈아서 바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매일 버리기만 하던 수박 껍질이 신장에 그렇게 좋다니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자연에서 온 것들 중에는 우리 몸에 좋은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보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병원에 가도 약만 처방해 줄 뿐 이런 이야기는 잘 해주지 않죠. 그런데 이런 자연치료법이 정말 효과가 있다니까요.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더 많이 알려드리고 싶은데 혹시 오늘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옆에 종 모양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제가 새로운 건강 정보를 올릴 때마다 바로바로 알려드릴게요. 수박 껍질 말고도 우리 주변에 신장을 살리는 과일이 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3가지 과일은 신장 건강에도 좋지만 평소에 즐겨 드시면 전반적인 건강에도 매우 유익한 과일들입니다. 첫 번째 과일은 사과입니다. 여러분은 사과를 어떻게 드세요? 대부분 껍질을 깎아서 드시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껍질째 드셔보세요. 펙틴이라는 성분이 껍질에 가장 많거든요. 이 펙틴이 무엇을 하냐면 우리 몸속에 쌓인 독성 물질을 싹 빼내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평생 얼마나 많은 약을 먹었습니까? 혈압약, 당뇨약, 진통제, 감기약. 이런 약들이 다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바로 신장으로 갑니다. 신장에서 걸러내야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기능이 약해져서 약물 찌꺼기들이 쌓이게 되는 거죠. 또 요즘은 미세먼지도 문제고 음식에 들어있는 중금속도 문제입니다. 신장이 거름망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유해 물질들이 몸에 들어오면 신장에서 걸러지다가 찌꺼기들이 신장에 쌓입니다. 그런데 사과의 펙틴이 이런 독소들을 꽉 붙잡아서 대변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겁니다. 마치 청소기처럼 독소를 빨아들여 몸을 깨끗하게 해주는 거죠. 제가 한 환자분께 이 이야기를 해드렸더니 그럼 사과를 많이 먹으면 되겠네요 하시더군요. 하지만 무작정 많이 먹는 건 좋지 않습니다. 사과도 당분이 많은 과일이잖아요. 하루에 중간 크기 사과 하나면 충분합니다. 아침 사과는 금사과라는 말 들어보셨죠? 사과도 아침 공복에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침에 먹으면 펙틴이 밤새 쌓인 독소들을 깨끗이 청소해줍니다. 껍질째 깨끗이 씻어서 한 입 한 입 꼭꼭 씹어 드세요. 치아가 안 좋으신 분들은 강판에 갈아서 드셔도 좋습니다. 사과 외에도 효과적인 과일이 있습니다. 바로 크랜베리입니다. 이건 우리나라에서는 좀 생소할 수 있죠. 그런데 요즘 마트에 가면 크랜베리 주스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크랜베리에는 프로안토시아닌이라는 긴 이름의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바로 신장의 염증을 확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중에 요로 감염에 자주 걸리시는 분 계시죠? 특히 여자 어르신들이 많이 고생하시는데 크랜베리가 이런 요로 감염을 예방하는데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신장 자체의 염증도 줄여준다는 겁니다. 신장에 염증이 생기면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하지만 크랜베리를 꾸준히 먹으면 이 염증을 잡는 데 효과적입니다. 주스로 드실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설탕이 잔뜩 들어간 것은 피하시고 100% 크랜베리 주스를 사서 물에 희석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크랜베리가 기본적으로 좀 신과일이니 너무 쉬어서 못 먹겠다 하시는 분들은 사과 주스를 조금 섞어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크랜베리 주스는 하루에 한 컵 정도면 충분합니다. 생과일을 구하기 어려우니 주스로라도 꼭 드시길 권합니다. 세 번째는 체리입니다. 체리 요즘 비싸죠. 그래도 약보다는 싸지 않습니까? 체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게 신장 세포를 보호하고 재생을 돕습니다. 쉽게 말해서 신장을 젊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매일 체리를 10알씩 먹는데요. 이걸 시작한 지 2년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붓고 소변색도 탁했는데 체리를 꾸준히 먹으니까 확실히 달라졌어요. 부종도 없어지고 소변도 맑아졌습니다. 물론 다른 관리도 같이 했지만 체리의 효과도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체리가 제철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하냐고요? 냉동 체리도 괜찮습니다. 영양소는 거의 그대로 있거든요.
아니면 건체리를 드셔도 되는데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것으로 고르세요. 하루에 신선한 체리는 10에서 15알, 건체리는 한 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렇게 수박 껍질 주스, 사과, 크랜베리, 체리, 4가지를 꾸준히 드시면 신장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수박 껍질 주스 한 잔하고 사과 1개를 드시고요. 점심 식사 후에 크랜베리로 입가심하시고 저녁에 드라마 보시면서 체리 한 줌 드시면 딱 맞죠. 이렇게 하면 매일 신장에 좋은 과일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어요. 한 가지만 계속 먹으면 질리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먹으면 질리지도 않고 영양소도 다양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죠? 특별한 약이 아니라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과일들입니다. 마트에 가실 때 신장에 좋은 과일들을 기억하셨다가 꼭 드셔보세요. 꾸준히 드시면 확실히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몸에 좋은 과일들을 알아봤으니 실생활에서 꼭 챙겨야 할 것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먼저 물 이야기를 할 건데요. 물 많이 마시라는 말 수없이 들으셨죠? 그런데 물도 잘 마셔야 합니다. 무조건 많이 마신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몸에 좋다니까 물을 그냥 벌컥벌컥 많이 드시면 오히려 신장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 70대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이분이 TV에서 물을 많이 마시면 건강에 좋다고 해서 하루에 3리터 가까이 드셨대요. 1.5리터 페트병 2개 분량을 말입니다.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양보다 훨씬 많이 마시니 신장이 감당을 못한 거죠. 우리 나이 되면 신장 기능이 젊을 때의 50에서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물을 한꺼번에 많이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신장이 아이고 이걸 언제 다 처리하나 하며 과부하가 걸립니다. 그래서 처리하지 못한 물이 몸에 쌓이게 되고 결국 부종이 생기고 혈압이 오르며 심장에도 부담이 가는 겁니다. 물을 우리 나이에 건강하게 마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대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세요. 한 번에 200ml, 즉 종이컵 1컵 정도가 적당합니다.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우리 체온과 비슷한 36에서 40도 정도의 물이 몸에 가장 편안하게 흡수됩니다. 적정량은 어떻게 계산하냐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체중 1kg당 30ml입니다. 만약 체중이 60kg이라면 60별표 30,800이니 하루에 1.8리터 정도 마시면 됩니다. 70kg이면 2.1리터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양을 하루 종일 나눠서 마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조금씩 나누어 마시면 됩니다. 특히 저녁 8시 이후에는 물을 줄이시는 게 좋아요.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잠을 설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녁 8시 이후에는 정말 목마를 때만 한두 모금 정도만 마시세요. 그래야 새벽에 화장실 걱정 없이 푹 주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식단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짜게 먹으면 안 좋다는 거 다 아시죠? 그런데 갑자기 싱겁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맛이 없어서 금방 질리게 되죠. 나트륨은 단계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알려드리는 별표 3개월 작전 별표 2 있습니다. 첫째, 다른 국물을 절반만 드세요. 국, 찌개, 라면, 국물 말입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염분의 70%가 국물에서 나옵니다. 국물만 반으로 줄여도 염분 섭취량이 확 줄어들 겁니다. 둘째, 다른 반찬간을 조금씩 줄입니다. 간장, 된장, 고추장 양을 평소의 3분의 2 정도로 줄여보세요. 셋째, 다른 천연 조미료를 활용합니다. 마늘, 생강, 파, 양파, 레몬즙 같은 걸로 음식의 맛을 내는 겁니다. 귀찮으시면 마트에 파는 천연 조미료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단백질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우리 나이에는 단백질이 정말 중요해요. 근육이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단백질도 너무 많이 먹으면 신장에 부담이 됩니다. 적정량이 있습니다. 몸무게가 60kg이라면 하루에 48g 정도 먹으면 돼요. 48g이 얼마나 되냐고요?
예를 들어 계란 2개, 두부 반모, 고등어 한 토막, 검은 콩 한 줌을 이렇게 드시면 대략 48g 정도가 됩니다. 단백질 보충을 위해 꼭 고기만 먹을 필요는 없어요. 콩, 두부, 생선, 계란 등 골고루 드시면 됩니다. 특히 콩 단백질이 신장에는 더 좋습니다. 고기보다 부담이 적거든요. 여러분, 잘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운동은 필수입니다. 헬스장 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 나이에는 걷기가 최고예요. 아침 식사 후 30분 뒤에 딱 30분만 걸으세요. 빨리 걸을 필요 없어요.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면 충분합니다.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이라면 산책 겸 걷기 운동을 하시면 더욱 좋겠죠. 이렇게만 해도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확 늘어납니다. 의자에서 할 수 있는 운동도 있습니다. TV를 보면서 발목을 위아래로 천천히 한 번씩 움직여 보세요. 종아리 근육이 펌프 역할을 해서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허리도 좌우로 천천히 10번씩 돌려주시고요. 신장이 허리 뒤쪽에 있어서 이 운동이 신장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수면입니다. 잠을 자야 신장이 하루 종일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너무 늦게 주무시는 분들은 신장이 회복할 시간이 없어서 계속 나빠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알려드린 방법들을 오늘부터 꼭 시작해보세요. 꾸준히 하시면 분명 신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긴 내용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매주 새로운 건강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우리 함께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아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봐왔는데 알려드린 내용을 실천하는 사람과 단하는 사람의 차이가 정말 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시작하신 겁니다. 이제 남은 건 실천뿐입니다. 건강한 신장으로 행복한 노후를 즐기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